이게 약간 역설적이에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사절, 우리 어제 배운 거죠. 이게 부사 위치에 있으면 해석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부사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공인데 앞에 이런 내용을 왜 쓴다? 주인공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건 문법적으로 좀 외워두세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양보라고 그래요. 양보절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어제 배운 것처럼 no matter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no matter가 동사로 쓰면 뜻이 뭐죠? 중요하다가 matter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중요치 않아요. 그럼 중요치 않은 걸 굳이 여기다가 왜 썼겠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왜 썼다? 그래서 여기가 반대가 나올 때가 많아요. 되게 반대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이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의 종류가 뭐다 보니까 논설문이다 보니까 주장을 하기 위한 무슨 수단으로 쓰인다? 강조의 수단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믿거나 안 믿거나는 상관없이 뭐 regardless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에 regardless of 이건 물론 전치사지만 이건 전치사라서 명사를 쓰긴 하지만 양보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보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먹지 마세요. 주절에 양보하세요. 이게 강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강조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얘입니다. 너의 아이들은 crave가 무슨 말이에요? crave. 그죠? long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 뜻이 뭐죠?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는, 그죠? 뭐 하고 싶다라는 이런 뜻이죠. long for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long for. 이렇게. long for, crave. 뭐 이런 겁니다. 이제, yearn for도 많이 쓰죠. 아이들은 가둬주기를 바래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설적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가둬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버리면 이 서운한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날 새고 들어갔는데 또는 밤늦게 들어갔는데 집에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혼날 줄 알았다가 아유 다행이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기분이 좀 묘해요. 이제 날 놔버렸나?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리밋을 필요하는데 그 리밋이 조심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리밋입니다. 진짜로 제한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의 리밋이에요. 뭐가 필요한? order의 센스입니다. order. 뭔가 순서를 가지고 뭔가 정렬한데 이게 플렉서블이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세요. 너무 플렉서블이 뜻이 뭐예요? 융통성인데 그럼 융통성 없는 단어로 만약에 어휘 추론이 나오면 만약에 반이어로 어휘 추론이 나오면 틀린 거죠. 융통성 있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융통성 없는 꽉 막힌, 그러니까 엄격한이죠. 여기서는 답답함이 아니잖아요. 쟤 답답해가 아니라 엄격한이잖아요. 이따가 문자 주세요. 엄격하는 뜻이 뭐야 그러면? 엄격. 제일 쉬운 게 스트릭이죠. 또 restrict 해도 되고 또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약간 이 R자가 들어가면 약간 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룰. regulate 하는 것 같은 느낌? regulate 또 통제하다죠. 규칙적으로 생활해 라는 regular. rigid도 좀 알아두세요. 엄격한, 딱딱한.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그 단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limit이라고 하면 약간 엄격하고 딱딱할 것 같은데 여기선 융통성이에요. 다만 융통성 있는 제한 이런 거가 여기서는 좀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유연한 sense of order, 질서, 의식. 이게 한글에서는 키워드죠. 아이들은 유연한 질서 의식. 그죠? 이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그 주어는 grow. grow가 여기서는 뜻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 어차피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내일, 여러분 수능 특강이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내일 원래는 교과서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교과서를 일단 잠깐 생략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교과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내일 모레 교과서 자료만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니네들이 한번 공부를 다 해오고, 그 다음 요점만 정리할게요, 그냥. 교과서를 완벽하게 하나하나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이 여러분들 5형식이에요. 5형식.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이거 교과서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려고요. 이게 교과서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려고요. 혹시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가 뭐죠? 둘 다 동사 뒤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가 뭐예요? 뭘 보어라 그러고 뭘 목적어라 그래요? 주어를 설명하는 걸 보어. 누구를 보충 설명해요? 주어 명사. 보어는 명사 설명이에요? 또는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 보어라 그러고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보어는 명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명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겠어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명사의 상태는 형용사가 나타낼 것이고, 상태 설명이겠죠, 얘는. 명태는 아니고요, 상태입니다. 명태의 상태는 아니죠. 오늘은 물이 안 좋아. 자, 명사의 상태는 형용사고, 명사와의 동격, 직업,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적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목적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얘는, 동사의 행위. 그죠? 얘는 아부적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즉, 누구의 사물이에요? 누구의 사물이 돼주는 거예요? 동사의 사물이에요. 동사의 사물. 쉽게 말하면 이 보어는 동사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시민이가 이걸 키우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라다 키우다. 그럼 얘가 누구와 관련된 단어냐 이거지. 이 뒤에 있는 anxious는 누구랑 관련된 단어예요? 얘랑 관련된 애예요? 아니면 얘랑 관련된 애예요? 주어가 지금 여기 앞에 병렬 구조 때문에 사라져 버렸죠. 지금 주어가 anxious 하다는 말이에요? 동사가 anxious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쟤는 보어란 소리예요, 보어. 얘는 보어예요. 보어이자 보어에 쓰이는 형용사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의 grow는 무슨 뜻이어야 됩니까? 키우다? 뭐가 된다. 키우다, 자라다? 자라다라는 뜻은 동작동사입니다. 동작동사. 목적어를 취해요. 동작이에요. 동사 자체가 동작을 키워요. 동작은 힘이니까. 힘을 전달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사물, 대상. 그래서 목적어를 대상물이라고도 하죠. 대상. 그런데 보어에 쓰이는 동사는 주어를 설명하게끔 이어만 줍니다. 연결동사예요. 링킹이에요. 링킹. 얘는 그냥 이어만 주는 거고 뜻이 있다 없다? 뜻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상태동사라고도 부르죠. 상태를 나타내요. 주어의 상태.
얘는 그냥 뜻이 안 들어가 있는 애예요. 얘는 뜻이 있고 동작이 있고 힘이 있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의 grow는 뜻이 있는 키우다이다 아니면 되다 이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뭘 나타낸다? 상태. 얘는 상태 동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 동사를 이해하셔야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장난을 쳐도 anxiously 해가지고 그냥 걱정스럽게 잘하다 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오형식이라는 그 여러분 교과서 이번에 3과 있죠. 교과서 3과의 주요 문법이 오형식이니까 오형식에서의 핵심은 뭐 투부정사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렇게 규격화되는 거나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이 동사 두 개가 구분이 되냐의 문제가 돼요. 이 동사의 구분 문제는 결국엔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동사에 대한 대상물로 볼지 아니면 주어에 대한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볼지로 구분하시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 얘가 뭘 표현하려고 나왔는지. 그러면 동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라면 얘는 형용사고 그래서 따라서 이 grow는 되다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자라다 키우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비동사의 뜻이다. become의 뜻이다. become 되다 또는 이다 비동사의 뜻이다. 이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저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뜻으로 쓰여지는 않았다. 그래서 얘는 이 뜻이다. 이 동사의 뜻으로 쓰인 거다. 상태를 나타내는 이 동사.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거 그냥 오늘 교과서를 이번 주에 못 해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설명을 좀 드렸네요. 여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해요. 이형식 동사. 이거는 문법이고 왜 without it 같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 뭐 할 때 쓴지 아세요? without it이라는 표현의 의도를 이해하시라고. 이거 왜 쓴다고요? 이거? 양보절 왜 한다고요, 우리? 강조하려고. without it 같은 표현을 왜 써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의사가 이 약 꼭 드세요 보다 강한 표현은 무슨 표현? 안 먹으면 늦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무슨 표현이 되냐면 얘도 강조 표현이 돼요. 이거 없으면. 쉽게 말하면 유연한 질서의식. 다시 말하면 리밋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리밋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바뀐다? anxious라는 이런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주는 게 강조랍니다. 양보라는 것도 강조지만 겁주는 거 있죠. 가장 효과적인 강조죠. 겁주기가 정말 효과적인 강조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뒤로 빨리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문법은 다 끝났어요. 이제 어휘랑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문법 이해 다 가셨어요? 알겠지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명령문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리밋이라는 것을 뭐로써 생각해봐라 한번. coral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리밋에서의 이 coral은 어차피 뒤에서 또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coral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내가 모른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리미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의 또 다른 동의어가 어디 나와요? 누구예요 결국엔? coral의 동의어는 누구였던 거예요? 누구예요? 어차피 얘예요.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단어 배우시면 돼요. 그냥 coral? 그냥 boundary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명령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주장이죠. 우리한테 명령문 하고 있잖아요. 명령문. 명령문을 썼으면 결국엔 주장이겠죠. 명령문을 쓰면서 얘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랬죠. think A as B 해보세요. 넓혀간다. expanding은 누구의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아까 위에서? 플렉서블을 만약에 여러분들 바운더리 여러분들 그 집의 마당에 있는 울타리가 늘어납니까? 딱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를 expanding으로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질서에 대한 개념이 유연하게 늘어난다. 점점점 나이에 맞게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리밋이 결국에는 뭐를 제공해 주니까 애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physical environment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줘요. 근데 in 위치니까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 우리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막 뒤에서 해석하고 이러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듣기평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듣기평가에도 관계대명사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in 위치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요? 그죠? in하고 이 전치사 그대로 두고 뒤에서 생략된 선행사가 명사가 결국엔 얘죠. in the environment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원래는 결국에 여기 뒤에 빠진 거잖아요. 여기에 빠진 단어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in which가 딱 나오면 physical environment in which 하면 in the environment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준 거죠. 보충으로 너의 애들이 feel safe and can learn. 여기서는 타동사로 안 쓰였죠. 그냥 학습이라고 했죠. 그냥 뭔가 배우는 게 생길 수 있다. in the environment.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를 합치면 우리가 부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부사에다가 접속사를 더하면 우리가 그걸 무슨 표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를 합치면 부사니까 부사를 접속사하고 합치면 관계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빼면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차이점은 누구 하나? 누가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치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as가 나왔으니까 이제 as를 뭐로 해석한다? 비교급이 있는 as는 다 뭘로 해석해요? 비례죠, 비례. 뭐뭐함에 따라. 비례를 표현하는 것이 누굴 표현해야 될, 여기 그래서 누굴 표현해야 되니까. 이 글의 핵심, 다시 한번. 이 글의 핵심, 뭐를 갖춘 제한? 유연한. 그럼 유연함이라는 것은 결국에 뭘 보여줘야지 우리가 증명이 돼요? 변화. 변화. 비례를 보여줘야지 이 글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글의 주제가 유연성이니까, 그죠? 유연성 있는 제안이니까 이 글의 주장을 피고 나면 증명을 할 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변한다. 나이가 들매 따라 그 바운더리가 변한다. 보여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순서 어디에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순서 이번에 그 중간고사 시험지 그 윗번호 틀리신 분들 있죠. 순서, 삽입, 무관한 문장 이쪽 틀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마무리는 꼭 뭘로 지어라? 숲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다 잡아야 돼요. 내신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면 마무리는 꼭 뭘로 해라? 전체 흐름을 딱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지? 하고 숲을 딱 보셔야 돼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간접쓰기입니다. 순서, 문장 삽입. 알겠어요? 요약, 무관한 문장. 전체 글의 흐름을 보시라고. 알겠죠? 여기서 이게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뭐 증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유연성 증명하려고 나온 겁니다. 이거 함에 따라 그녀가 여기서의 grow는 또 몇 형식입니까? 여기서 말한 잘하다예요, 되다예요. 여기도 되다죠, grow가. 네가 점점점 become 어떻게 capable 능력이 있어짐에 따라
그 바운더리도 점점 늘어나니까. 디테일 하나만 합시다. 사물 주어와 누가 만나면? 자동사가 만나면 수동이고. 한글은 어떤 해석이 된다? 한글이 수동이라고 영어도 수동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운더리는 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누구예요, 결국에? 여기서 옴이라는 것은 자궁을 말하거든요. 애기 방, 옴. 누구를 바꿔놓은 단어예요? 바운더리. 그렇죠. 바운더리. 계속 바뀌어요, 이제 바운더리가. 이 바운더리라는 단어가 또 됐고. 그러면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 달라집니다를 이게 유연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bassinett이 뭐예요, bassinet? 아기 침대죠. cradle이라는 표현도 쓰죠, cradle. cradle 아세요? 저희 제 와이프의 언니가 저한테 cradle robber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언니가 내 나이를 몰랐어요. 동양인이 서양인 보면 미국 사람, 그러니까 백인을 보면 나이 정확히 잡기 어렵죠.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 어려워. 미국 사람들도 동양인의 나이를 잘 못 잡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잘 못 잡아요. 동안이 많아서. 내가 동안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굳이 니네들이 그렇게 본다면 내가, 거절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서 제 와이프 언니가 제 나이를 몰랐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언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도 약간 상대방을 약간 이렇게 깔보는 말투는 있습니다. 뭐 존댓말도 없고 뭐 반말도 없다지만 무례한 말들은 많아요. 근데 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니 남자친구가 머리가 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얘기하다가 무슨 머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머리가 금발이니까 블론드니까 살색하고 비슷하니까 언뜻 보면 나는 이 볼드랑 이게 머리숱이 많은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제 걔도 이게 내가 농담이 좀 뼈가 있는 농담이잖아요. 이게 내가 걔를 좀 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부러 깎거든요. 좀 재수없어가지고 어차피 구분 잘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차피 나는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걔가 이제 딱 나를 이렇게 낮추는 말로 걔네들은 호칭을 이 son을 써요. 실제로. Hey son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애야 너도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돼. 약간 이런 말투를 쓴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 와이프가 막 웃으면서 그 남자친구 이름이 짐보거든요. 짐보. 짐보한테 야 너 그때 당시에 제가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가 31이니까 야, 너 27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와이프 언니가 26이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와이프 만났을 때. 뻥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한참 형이죠. 와, 엄청난 실수. 그래서 언니가 그때 내 나이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와이프는 대학교 여기 1학년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니까. 연세대로 교환학생 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와이프 언니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죠. You are such a cradle robber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이제. 나도 와이프 만났을 때 나이 몰랐거든요. 와이프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도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나이를. 나이 말고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나이가 내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물어보느라고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튼 bassinett이 cradle하고 동의어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제 가족사였습니다. 네? 요람. 이게 뭐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요람. 자, 그래서 전부 다 내 개그를 듣고 나면 다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자, 그래서 점점점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warm, bassinet, bad, 그죠? 여러분 딱 지금 bad까지 오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순서 한번 잘 봐두세요. 재밌어요. 이게 왜 순서가 You may feel your 3-year-old child가 너무 이거 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아? 뭐 하기에는? 이거 하기에는. 이게 결국엔 리밋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리밋을 걸어주는 거예요. 야, overnight. 그죠? 이건 외박하는 겁니다. sleep over가 늦잠 잤다는 뜻이 아니라 sleep over가 아니요. 다른 데 가서 잠잔 거예요. My mom doesn't allow me sleep over 이거예요. 다른 데서 가서 잠자는 게 overnight visit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파자마 파티라고도 얘기해요. 파자마가 영어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파자마 바람 잠옷바람으로 어디 나갔다. 파자마. 그죠? 그래서 by the time 이건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접속사인 건지 잘 모르는 접속사들이 꽤 있습니다. 뭐뭐 할 때쯤. 그래서 5, 6살 때쯤. 그죠? 아마도 가끔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by the time she's 10 이쯤 되면 아마도 너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냐? 그죠? 준비가 돼 있지 않겠냐? Say yes. 파자마는 결국에 이거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잠옷을 갖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잠옷 입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전한 거죠. 건전한 거. 이쁘게 차려입고 뭐 클럽이나 막 bar 이렇게 가서 밤샌다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 집 가서 잠옷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your child의 readiness 준비됨이죠. 준비됨. 적절함.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조심하세요. 준비됨인데 readily는 뭐예요? 뜻이? 이건도 준비성, 준비된, 그죠? 이 준비됨이 너무 빠르면 우리가 그걸 시기상조라고 하는 거죠. 너무 빠르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이죠. 오늘 그 16과 보니까 시기상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시기상조. premature죠. 여러분, mature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mature가, 맞아요. mature가 성숙함이죠. 그러면 성숙하지 않은 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를 붙이면 이게 낫의 의미가 있죠. 어가.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use 이런 거. normal. pussy가 뭐예요? pussy. 텔레파시가 뭐 하는 게 텔레파시예요? 나의 뭐를 생각을 멀리 보내는 거죠. 그럼 pussy는 뭐란 소리예요? 생각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럼 어퍼시는 뭐예요? 공감의 어퍼시는 뭐예요? 다 낫이니까. 반감이죠. 반감. 어퍼시. 어디야 어퍼시? 엎어진 거죠. 마음이 원래 있던 마음이 엎어져 버린 거죠. use, normal 이런 거죠. 다 mature, 미성숙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pre도 어차피 얘는 전이란 뜻이니까 전. 아직 성숙 전. 준비성. 그녀의 준비성. 뭐뭐 하기에 준비가 된.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완전 다른 단어죠? 무슨? 손쉽게. 이건 쉽게란 소리입니다. 쉽게. 요것도 조심합시다. 어법. 주어가 누구일 때? 주어가 누구일 때? 사물 주어일 때. 누구를 만나면? 자동사를 만나면 확장된다고 해석해요. 우리가 또. 그러면 또 수동태 생각해요. 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너의 아이들은 does not want to control. 요거는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지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 맨 앞에 요지가 한번 나왔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양쪽에 나왔다 해서 양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특강은 다 모의고사용이니까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양괄식. 그러니까 양쪽 중에 한 곳에 구멍 뚫어놔도 답이 나오죠. 빈칸 추론 또는 어휘 추론. 다 답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아이들이 이걸 원하진 않아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트럭처를 원해요. 여기서 스트럭처는 누구의 동의어다? 요지에 나왔었던 어떤 단어? 결론에서 다른 단어로 바꿨을 뿐이죠, 지금. 그죠? 리밋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리밋. structure. 이러이러한 구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limit이라는 단어, 이 boundary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결국에 이거가 가능한 구조물 이렇게 한 거예요. 구조물. 이런 구조물이 아이들에게는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이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플렉서블한. 그럼 플렉서블한이라 유연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제나 dominant, 지배적인 것이 아닌 이 뜻이에요. 이런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뭘 해줄 수 있는? 활성화시켜주죠. 그녀가 자기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초이스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오늘 여러분들 16강 학교 온라인 숙제를 보시면 어법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있어요. 푸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원합니다. 알겠죠? 이 dominance라는 단어는 꼭 외우세요. dominant도 있고, 지배적인. 그러니까 이 지배적인, 그죠? dominant. 여러분 이 dom이 뭔지 아세요? dom? 맛있는 생선이요 또 이러지 말고. dom이 dormitory 아세요? 여러분 학교가 dormitory잖아요. 기집애. 집에. 자, 집에서. 내가 이 드립을 할까 하다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가 도미노 하니까. 센스쟁이. 자, 그래서. dormitory. 여러분, 뭔가 기숙사 학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ormitory 스쿨은, 이건 기숙사를 말하고. 기숙사가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학교를 갔다가 나오지 않고 학교에 올라타서 지내는 거를 올라타다가 영어로 뭐예요? 승선하다, 탑승하다. aboard.
board. 그래서 학교에 올라타는 학교죠. 여기는 boarding school이죠. 여러분들은 학교를 갔다가 퇴근을 하지 못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가 boarding이에요. 불쌍해. 타세요 이 뜻이에요. boarding school. 불쌍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dormitory는 집에서 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도미넌트예요. 이 도미넌트라는 게 결국에는 지배하다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기 신경이 확 쓰이.